우리 시청자들이란가 저도 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뭐 체포 동의안이 부결은 됐습니다만은 유래 대장동 성남 FC 이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로 가는 건지, 간다면 언제 그 조치를 취할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전에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건들과 묶어 가지고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은 또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백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또 체포 동의안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정무적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제가 그 검찰 대검하고요, 법무부에도 이제 그 고위급 저 몇 군데 이제 통화를 해봤죠. 해보니까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이원석 총장 고민하는 게요, 한 세 가지 정도 길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이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거는 이제 고민이 없어요. 저 이재명 저놈에게 반드시 잡아야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거는 이제 그 아무 이론이 없어요.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아요. 검찰에. 영장을 재청구한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게, 가장 이제 그 보통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번에 그 영장 청구한 대장동 중에 일부죠. 대장동 중에 천화동인 1호에 428억이 빠져 있잖아. 그 핵심이죠. 영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구절에 결론에 범죄 제명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한 대로 대장동 일부, 그다음에 위례하고 FC 있잖아요. 이걸 먼저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계속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 대장동 중에 428억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그 백현동하고 쌍방울 있잖아. 이걸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미 국회 한번 갔잖아요. 불구속하고, 그다음에 그 세 개를 묶어서 영장 청구하자. 이 안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1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대장동이 깨져버리니까 차라리 그 428억 있잖아요. 이걸 이게 추가해서 대장동 위례 FC로 영장을 청구하자. 그럼 428억이 들어가니까. 수사 이제 끝나니까 김만배가. 그러면 이게 세 개는 되잖아요. 요게 2안. 그다음에 3안은 다 묶자. 그다음 기존의 대장동 위례 FC에다가 백현동 쌍방울 모든 범죄를 묶으면 한 6, 7개 되잖아요. 이래가 이게 청구하면 더 가장 확실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너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안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장동 중에 지금 그 우리 배임하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하고 그다음 428억이 떨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게 원래 합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있단 말이죠. 크게 보면 이게 그 1, 2, 3안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재명이 재판을 제일 많이 하도록 괴롭힌다면 지금 세 개를 이렇게 그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럼 재판이 일주일에 한 2번, 3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 백현동, 그다음에 대장동 남은 428억 있잖아. 이걸로 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또 기소가 되니까. 뭐 이게 가장 지금 언론에는 많이 되는 요런 이제 그 방안인데, 뭐 지금 이제 이 결론은요, 결국은 이게 그 이원석 총장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이게 여러 가지 숙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만약에 이란처럼 된다면 제가 보기에 그 다음 주쯤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고 이리저리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쯤에 불구속 기소를 3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3월 말 있잖아요. 3월 말쯤에 다시 영장을 국회로 보내는 이런 데 안이 좀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유력할 것 같네요. 3월 중순쯤. 3개 묶어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또 수사가 끝나는 대로 영장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쪼개기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산 넘어 산으로 쓰나미 몰려오듯이 계속 이 공격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사건들은 이번에 뭐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러더라도 재판이 꽤 오래 걸릴 건데, 선거법 재판은 이미 지난 3일에 이재명도 출석을 했고 17일 또 31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그런 사안들보다도 이 선거법 재판이, 특히 선거법 재판은 1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선거법 재판은 1심은
뭐 월요일이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시간 끌기로 아마 이재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제 벌써 준비 절차를 여러 번 거치면서 기소한 지는요, 꽤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인가 뭐 11월에 그러니까요. 했죠. 지금 이게 그 기소한 시점 치면 벌써 6개월 다 돼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집중 심리를 한다 해가지고 2주마다 계속 열고 있죠, 격주로. 네. 재판을 이게 그 여는데, 문제는 이게 정인을 아마 지연 작전을 펴는지, 정인을 이게 그 한 5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50명이나. 50명. 야, 이러면 이게 좀 심각하죠. 정인을 이렇게 준비 절차에서, 네. 물론 이제 그 검사 측에서 다 이게 조서를 내니까, 네. 이재명 측에서 보면 이게 전부 자기한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 있잖아요. 이걸 이제 부동의하다 보니까 50명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이재명 측에서 순수하게 신청한 거는 뭐 김용이라든지 그래 많지 않을 거고요. 원래 검찰에서 몇십 명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백현동이든 뭐든. 그러면 이게 다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진술해 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의를 하니까 정인이 한 50명 되면 지금 보십시오. 유동규가 이제 그 31일 오잖아요. 유동규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고 하루 끝나도 혼자 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간단한 정인도 하루에 2명 이상 하기 힘들어요. 2명 이상. 예. 그러면 만약에 50명 정인을 다 신문하자. 이러면 이게 그 부재하사울이네. 그러면 이게 그럼에도 뭐 한 번에 2~3명 하더라도 재판을 이게 몇 번 해야 됩니까? 10몇 번 하면 격주를 해도 지금 이게 또 많이 가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법원에서는 뭐 가능하면 최대한 시간에 한다 하지만 요즘 이게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정의를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재판이 의외로 조금 이게 늦어질 수는 있겠다. 보통은 이제 한 8월달 정도면 1심이 안 나오겠는가? 네. 이래 그 고민했거든,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정인이 이렇게 많이 채택되고 만약 한다면 물론 이제 재판 도중에도 정인을 좀 줄이고 취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게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전부 이게 내년 총선 넘기지 않느냐. 1심 결과가.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년 총선을 이재명은. 넘겨버리자. 이런 이게 주장도 일부 노는데 뭐 그러면 이게 뭐 어차피 이게 재판 매일 받으면서 총선하면 지지율은 뚝뚝 떨어질 텐데 우리한테는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게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한테 나쁜 게 없어요. 맨날 이게 법정에 왔다 갔다 재판하면서 선거하면 총선. 근데 모르죠.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정인이 한 50명 돼요. 이재명이가 변호사니까 법꾸라지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는 아주 미꾸라지니까 어떻게든 이 1심 결과가 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떨려 나가고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은 막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제게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1심 결과가 나오면은 재판부도 그런 재판 끌기 전략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판이 너무 지연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의 전략대로 끌고 갈 수는 없죠. 내년 4월까지 그 이후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재판부가 욕먹지 않겠습니까? 1심은 적어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나와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원래 오래 끌 이유가 없는 게요. 백현동 있잖아요. 네. 솔직히 정인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현동은 4단계 상향을 올려준 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국토부에서 이게 공문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반드시 그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성남시가. 네. 혁신도시법에 하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혁신도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이게 용도 변경은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와버렸잖아요. 이거는 협박이 없잖아요. 예. 우리 따라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식품연구원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게 자기들은 이제 이전해야 되니까 우리 한 2단계 정도만 협조해주면 안 됩니까? 2단계 정도 협조해달라 했다니까? 근데 그걸 이재명이가 거부한 거죠. 왜? 김인섭이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게 공문에 다 있어요. 근데 김인섭이가 딱 이게 정바울 사장이 영입회가 우리 5대5로 나눠 먹자. 이랬더니 그대로 이게 4단계 올려주고
도시개발공사는 빠지면서 너 100%다 묻고 그다음에 90%는 일반 분양에서 10%만 임대주택 하고 이게 일사천리로 돼버렸잖아. 근데 나중에 김인섭이가 구속될 때 50을 안 주니 재판해가지고 판사가 보니까 김인섭이가 다 했거든. 예. 그래서 이게 70억을 주라. 이렇게 판결 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가 70억을 받을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이게 허가 역할 안 했으면 받을 이유가 없죠. 이걸 정바울 사장이 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핵심적입니다. 정바울 사장이 검찰에 협조하고 있어요. 이 사업하기 전에 1억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제 아는 분이 1억 빌려달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정바울한테. 근데 자기가 3천억을 벌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 3천억 다 날리더라도 이재명이나 저 김인섭, 정지상의 일당을 폭로해야 되겠다. 협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정진상이가 김인섭이하고 예. 2013년 4월 달부터 1년간 115번을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15번을 통화한 거죠. 이게 백현동의 진실이 뭐 필요합니까? 정바울 하나만 부르면 되지. 정인. 국토부나. 이건 여기 끝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있잖아. 네. 이거는 뭐 증거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오. 그 김문기 씨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입력돼가 오래전부터 시장 전부터 알았다는 게 넣었죠. 예. 그 다음에 7번에 대면 보고한 게 넣었죠. 대면 보고. 그 다음에 10박 11일 여행 간 게 넣었죠. 그 다음에 골프 친 게 넣었죠. 그 다음에 표창장 준 게 나왔죠. 그 다음에 공청회 같이 간 게 넣었죠. 이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어, 산더미처럼. 차고 넘치죠. 이걸 어떻게 예. 모른다. 근데 이게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이게 사안이에요. 또 중요한 게 질문지를 SBS랑 미리 줬잖아요. 왜? 그 전날에. 예. 전날에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질문지를 미리 주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엄청난 고민했겠지. 왜?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유동규 씨한테 뺨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김문기 안다 하면 또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왜 뺐니 졌니 말이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나는 대장동에 무관하다. 그래서 김문기 모른다. 아주 이게 의도적이고 고의로 악의적입니다. 질이 안 좋은 거죠. 따라서 저는 뭐 넉넉하게 정인 오시면 뭐 필요합니까? 김문기 부인이 노잖아, 정인. 부인이 노서 좀 울고 또 통화이 노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그 춤추는 건 노잖아요. 이 정도 하면 이게 저는 유동규, 그 다음에 김문기 씨 유족, 그 다음에 정바울, 이 정도 핵심 정인이면 뭐 충분하다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그런 사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가 지연작전 편당해서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아무리 늦어도 지금 뭐 3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연말에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은 뭐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금패치 떨어지고 대표도 날아가고 2027년 대선도 못 나오고 이제 거기다가 보조금 받은 거 435억입니까? 53억입니까? 그것도 또 토해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아직은 이제 뭐 대법까지 가려면 시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고법이라든가 대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모든 정인은 이제 1심에서 다 부르거든요. 네. 그럼 이게 2심은 정인을 잘 채택 안 해줘요. 예. 그 다음에 3심은 이제 법률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그래도 9월달 전에 9월달에 김명수가 퇴진합니다. 예. 요즘 이게 사법부에서 큰일이에요. 김명수가 9월달에 임기 끝나요. 그렇다면 이게 판사도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새로 대법원장 새로 다 지명될 거 아닙니까? 예. 재판에 이게 끄는데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국이 윤미향이 전부 이게 재판 2, 3년 끌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재판장은 뭐 물론 이제 재판장이 뭐 전라도 해남이고 그다음에 광주의 전남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거는 이게 조금 김명수 퀴즈라서 조금 이게 그 걱정되는 바가 있긴 있어요. 우리 그 판사가.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근데 뭐 박사님도 고향이 전라도 지역에 보수도 있고 많아요. 그거는 이게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이유? 그 우리 검찰총장 이원석이 어딥니까 고향이? 호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따라서 저는 뭐 얼마든지 판사가 원칙대로 하겠다고 계속 천명하니 이번에는 이게 무조건 격주로 꼭 필요한 정의만 불러서 예. 가능하면 이게 8, 9월에 끝내라 일심. 아마 이렇게 아마 압박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